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보다는 경호 여건 등이 더 좋은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입니다. 1970년 입주 이후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시설이 집결한 곳입니다. 하지만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이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가 용이한 데다 국방부가 쓰던 지하 벙커도 있어 유사시 대비가 수월하다는 판단에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그리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와 합참도 협의에 들어가 청사 1층부터 5층을 내주고 국방부는 옛 본관이나 정부 과천청사 등에 분산 배치하는 안까지 낸 걸로 전해집니다. 이달 국방부 청사를 비우면 다음 달 리모델링을 거쳐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입주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교통관리가 어렵고 광화문 광장 집회 문제, 또 고층 건물이 모여있다는 특성상 테러 대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소통의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 광화문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라는 상징에 적합한 장소여서 고민이 더 큰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기존 청와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예 제로라고 못 박으며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인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손질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의 정책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데 어떤 과제가 있는지 최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으로 대표됩니다. 관련 업계의 반발 등에도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걸고 노후 원전 2기를 폐쇄했습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연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고리 2호기 등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폐기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백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정책의 일대 전환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3, 4호기 공사 착공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해가지고 안전성이 확인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개발과 수출에도 주력할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구 등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그 원자력 관련된 협력사가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일부는 망하고 일부는 줄이고 일부는 라이센스를 반납하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탈원전을 전제로 한 전력 수급 계획 등의 수정도 불가피합니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대로 오르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서도 역할을 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